어른들도 함께 읽는 동화 억새풀 세 번째입니다. 혜준이 예배당을 제 집처럼 들락거린 것은 젊은 황 전도사가 부임하고서부터였다. 그전에는 사람 좋은 예배당직이 채 씨가 산청군의 큰 교회에서 성경신학교 공부를 하고는 스스로 전도사가 되어 누구도 오지 않는 시골 교회에 담당하게 됐다. 워낙 사람이 웃는 얼굴이요 성품이 좋아서 동네 어른들에게 신임을 얻었다. 교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명은 예배당 부처님이 되었다. 즉 신의 경지에 이른 마음씨임을 온 마을에서 인정했다. 그 마음씨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동네 젊은 총각들이 채 씨가 얼마나 부처님 같은지 시험하려고 예배당 강단에 있는 컵에다가 소주를 몰래 넣어놨다. 채 씨는 새벽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 때문에 짓궂은 총각들의 인기척도 모르고 있었다. 동네 총각 몇이 예배당 안을 살펴보니 몇 안 되는 동네 이수쟁이 할머니들은 없고 채 씨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강단에다가 못된 짓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채 씨의 얼굴을 구경하리라 기다리고 있었다. 채 씨는 얼굴이 유난히 하얀 사람이라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금세 얼굴이 붉어지는 홍안이 심한 피부였다. 한참을 기다려도 채 씨는 나오질 않았다. 궁금하던 총각들은 살며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채 씨가 교회당 바닥에 쓰러져 코를 골면서 자는 것이다. 술을 한 번도 먹지 않던 채 씨는 알코올 때문에 그냥 쓰러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는 그 총각들이 가서 채 씨한테 사과하라고 했지만 채 씨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평생 술을 못 먹어 볼 줄 알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총각들을 통해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잠도 푹 잤습니다. 내가 도리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채 씨에 대해 총각들은 더 무안해서 그 후로 교회에 땔감이 필요하면 나무를 해다 주기도 했고 예배당 청소를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채 전도사는 진짜 부처가 되었다. 몇 년 뒤 서울에 사는 채 씨의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버렸다. 떠나는 날 채 씨의 얼굴에는 가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동네 사람들도 영 섭섭했다. 하지만 채 씨 아들하고 채 씨 부인이 시골에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더 두고 보지 못한다고 데려갔다. 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다들 어찌하지 못했다. 시골 교회 혼자 사는 채 씨는 사실 먹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영 아니었다. 가끔 가다가 한 동네 다니는 교인들이 챙겨주기는 하지만 자기 식구가 아니어서는 한계는 있었다. 그 이후 몇 해 동안 교회는 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일요일에 와서 설교만 해주곤 가곤 했다. 황 전도사 오게 된 것은 예배당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다리목 흑씨 전도 부인 조카가 부산에서 조르고 졸라 모시고 왔다고 한다. 부산에 나서 공부는 서울에서 했다고 한다. 지금도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는 이 젊은 전도사는 얼굴도 미남이었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희고 윤기 나는 피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네 처녀들에게도 꽤 인기가 있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마을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황 전도사는 오자마자 집집이 방문하여 혜준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혜준이 친구들만 해도 동네에 15명이나 되었고 그 위아래 모두 모으면 60여 명이 넘었다. 하루아침에 예배당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예배당은 북적북적했다. 황인준 전도사님 귀하고 장합니다. 이렇게 벽종까지 오셔서 목회하실 생각을 하시다니 젊은 목회자이지만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황 전도사가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면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와서 인사를 했다. 아닙니다. 제가 선배 목사님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황 전도사는 공손하게 대답을 했다. 여기는 많이 힘들 겁니다. 서울과 아주 다르니까 힘이 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정 힘 들 때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에 있는 교회에서 다녀간 지 얼마 후 여러 가지 운동기구하고 이동용 칠판이 교회로 배달되었다. 주상감리교회 증, 배드민턴 라켓, 나무 탁구대, 농구 골대, 탁구채, 그리고 이동용 칠판에도 모든 운동기구 한쪽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면에 있는 교회의 이름이다. 주상면에 있는 교회라서 이름이 주상감리교회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얼마 뒤 예배 시간에 황인준 전도사는 교회에서 공부방을 한다고 했다. 등불학교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중고등학생들까지 공부방을 하겠다고 했다. 전사님, 농사 공부도 가르쳐 주나요? 신우식 씨가 질문을 하자 교인들이 다들 웃었다. 아, 네. 제가 농사를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황인준 전도사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공색한 답을 했다. 농사 가르치는 것은 제가 더 잘 아니 제가 가르쳐 보겠습니다. 신우식 씨가 신이 나서 한마디 더 보태니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한두 마디 더 보탠다. 농사야 우리가 더 낫지 안 그래? 그 말이 예배당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되고 다들 마을에 공부방이 생긴다고 하니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생각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농사일 거들어야 할 애들이 공부한다고 농사일을 뒤로 팽개치면 어쩌나 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덜어 있는 표정이었다. 농사일도 함께 거들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함께 하는 것도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들이 맞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참 귀한 전사님 오셨네요. 주님이 우리 동네에 딱 맞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 씨가 있을 때 예배당의 안에는 10여 명의 교인이었는데 황 전도사가 오고 나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득 찼다. 마을 젊은 사람들은 다 예배당에 나왔고 어르신들도 농사일 거들어 준다고 해서 그런지 많이들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혜준이 삼촌 명훈이도 등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명훈이는 가기 싫어하는 것을 혜준이 아빠 명철 씨가 혜준이하고 같이 보냈다. 평일 공부방에는 초등학생을 위해서 한자, 영어, 산수 등을 배우고 마을 청소하기, 농사일 거들어주기, 운동하기 등으로 시골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다. 주말에 되면 서울에서 대학생 선생님들이 내려와 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영어, 수학, 국어 공부도 봐주고 했다. 토요일에 와서 선생님들이 함께 자고 일요일에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함께 농사일도 거들고 시간에 나면 물고기도 잡고 물놀이도 하고 학교에 가서 축구, 피구 등도 같이 하게 했다. 마을이 황인준 전도사와 대학생들 때문에 활기찼고 마을 사람들도 예배당에 안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모란봉 엄씨도 한 번은 다녀갔다. 아들 기준이를 공부방에 보냈다. 그런데 굿이 영감하고 그 아들 명철이는 고집이 있는지 예배당에 도움도 많이 주고 공부방에 먹을 거나 학용품도 보냈지만 통 예배당에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신씨 부인이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는데 병에 그만 죽고 난 후 예배당에 상처가 있다고들 말했다. 처음에 가기를 꺼리던 인준이 삼촌 명훈이도 이제 열심을 내었다. 아니 열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등불학교를 나갔다. 처음에 명철이도 그렇고 구시 영감도 막내 아들이 공부에 취미가 들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명철 씨가 막내 동생 명훈이가 여학생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좋지만 조심하는 것이 예배당이 연회당이 될까봐 우려했는데 그 첫 번째가 명훈이었다. 등불학교가 유명세를 치르면서 주상면에 있는 몇몇 학생들도 왔다. 그 중에 면장딸 유정화도 있었다. 명훈이가 면장딸 유정화의 마음이 간 모양이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무슨 사랑이겠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잠옷 심각했던 모양이다.
사실 면장딸 유정하는 산청군에 있는 학교에 다녔다. 그러다 산청군에 있는 고모 집이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다시 주상면으로 오게 되었고, 주상면에서 중학교로 전화가 왔다. 주상면이나 산청군에는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그래도 작은 면에서보다 나은 공부였는지 두각을 나타내었고, 예모 또한 말수하고 깔끔한 것이 면에 있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아 보였다. 그것이 명훈이 눈에 쏙 들어온 모양이다. 더욱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유정화는 한 학년 위인 중학교 3학년이고 명훈이는 2학년이다. 연상의 여인을 좋아한 모양이다. 명철이 면회에서 방앗간과 더불어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 명철이 친구는 방앗간, 친구 아내는 주상중학교 앞에서 멍텅구리 빵집이라는 분식집을 했다. 친구 아내가 분식점을 하면서 앞에 있는 문방구도 인수를 해 학생들 서예라는 과목에 필요한 한지가 있다고 해서 한지 한 첩을 가지고 분식점으로 갔었다. 막 들어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였다. 동생 명훈이었고 얼굴이 환하게 하고는 앞에 있는 여학생과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한쪽 손들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데 둘이서 손가락을 잡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저 녀석이? 명철은 속으로 나무라면서도 호기심에 차 그 앞에 있는 여학생이 누구인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멍텅구리 빵집 뒤편에 있는 친구 집으로 들어가서 인기척을 하고 한지를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빵집에서 창틈으로 보였던지 친구 부인이 바로 나왔다. 가게로 오시지요. 뭐 별건 없지만 뭐라도 드시게. 참, 막내 동생 명훈이라는 학생도 와 있던데요? 명철이는 멋쩍게 대답했다. 네, 그래서요. 녀석이 여학생과 있어서 뭐나 할까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여학생은 누구죠? 혹시 아세요? 명철이 친구 부인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주상면에서 그 공주님 모르면 간첩이지요. 면장님 딸이잖아요. 명철이는 다시 한번 그 얼굴을 확인하러 창틈으로 슬며시 그 여학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여학생은 활짝 웃고 있는데 양볼에 보조개가 다 들어가면서 저녁노을에 비친 머리칼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서울로 이사 갔다던 고모를 빼닮았다. 유혜숙. 명철은 유혜숙이라는 이름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 어느 때도 유혜숙과 노을이 함께였었다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다.